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스웨덴에서는 남북미가 지금 합숙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약간 형식적인 것도 좀 다르죠. 지난번 1차 북미 회담 전에 북미가 이제 만났던 때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실무회담에서 결국은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조율을 하게 마련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조율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함께 뭐 종전 선언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남쪽 우리 그동안의 어떤 지도자들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든 아니면 북한이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좀 위험도가 큰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우리가 함께 협상에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재와 함께 우리의 이익을 거기에 충분히 좀 관철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마련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스웨덴이 이렇게 중재 외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이제 본인의 그 나라의 중립국적인 위상을 어떤 전 세계 평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데서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북미 간의 이제 기본적으로 핵 협상인데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장소 다 제공할 테니까 여기서 몇 날 며칠을 새더라도 끝장을 좀 봐라. 이제 이런 소위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외교 장사를 좀 스웨덴은 잘 한 거고 그다음 저희가 들어간 부분 우리나라가 저희라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들어간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북미 간의 딜이 이루어질 때 제재 해제나 완화 문제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풀어줄 수 있는 게 미국 국내법에 따라 어려울 경우 또 그다음에 유엔의 제재는 미국 스스로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손쉽게 지금 풀거나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남북 교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남한을 하나의 카드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쥐고 들어갔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 남북 교류와 비핵화가 같이 병행 전진되는 것이 이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수월하다. 이 입장,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그것이 맞고 북한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고 있던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뭔가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자가 이 부분은 이제 맞아 떨어졌는데 결국 문제는 북한이 그렇다면 얼마나 비핵화의 성의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은 또 열쇠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해소됐다라고 얘기해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그 오해를 사올 수 있는 얘기들이 오갔던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원하게 되는 상응 조치 중에 하나가 제재에 대한 완화 부분이고 그중에 가장 현실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실무단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낼 것인가가 확인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동시에 제재 완화 등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혹은 ICBM 반출 등에 대한 일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건 우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해소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성하고 금강산까지 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이제 나름대로 좀 뭔가 물러서더라도 지금 당장 이게 유엔 제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달러가 바로 들어갑니다.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3의 어떤 교류 모델 두 개를 두 개는 일단 좀 놔두고 그다음에 제3의 어떤 국제 제재의 틀에 크게 걸리지 않으면서도 북한에게 뭔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제3의 영역이 새로운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1차 북미 정상회담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같이 들어가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하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하고 그동안 상당히 이제 팽팽히 맞서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뭐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좀 성의를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을 계속 좀 얘기하면서 신년사를 통해서 또 영변 핵시설에 대한 어떤 폐기 내지는 사찰까지도 얘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제시하고 있고 또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미국 내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사실 북미 문제를 풀어왔었는데 뭐 중간 선거 결과에서도 사실 민주당의 약진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입지가 좀 좁아진 상황이고
국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비판이 있다 보니까 섣불리 또 협의를 했거나 합의를 네. 했을 때 또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모양새가 지금 갖춰져 있어서 예. 아마 북한은 북한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부적으로도 조율하고 국민들도 또 설득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18년을 넘어서서 2017년 말로만 넘어가더라도 언제 전쟁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우리가 정말 휩싸였던 게 사실인데 예.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너무나도 지금 절실하고 네. 그 뭐 절실함은 사실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인데 지금 그래도 정말 이 정도의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 와중이기 때문에 북미 회담이 제대로 개최가 돼서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한 번만에 끝날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래 여기에서 계속해 나가야 되는 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